대학원의 삶이 제일 할 말이 많은 파트이긴 한데 가서 진짜 되게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야 되나? 쉽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거랑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완전 달랐던 거예요. 이제 경영대에서 학부 때 그냥 배웠던 건 간단한 이론과 그 이론에 대한 사례들 위주로 공부를 했었으면, 이제 여기서 배웠던 건 진짜 논문을 가지고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요구되는 학업량도 되게 많았거든요. 입학 설명회 때부터 조금 느낌은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아예 계속 처음부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수업에 이제 4개 정도의 페이퍼를 읽어야 되고, 그 4개의 페이퍼가 한 짧으면 20장에서 많으면 40장 정도인데 다 이제 영어고, 그거를 다 읽어가서 그 수업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업들이었는데, 첫 수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가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압박이고, 또 수업을 할 때도 이제 규칙이 있었어요. 이제 논문을 이제 각자 읽어간 거를, 그때 자기가 읽었던 거를 같이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교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왜 이런 거야? 이거는 왜 이런 거지? 라고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못하면 이제 원 스트라이크고, 그렇게 3번 만약에 못하면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는데 그거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논리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수학에 좀 약했고 다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특히나 지금 제가 갔던 카이스트는 되게 계량적인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통계나 이런 수업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7차 교육 과정의 산물이라 미적분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갔더니 이런 수학 기후가 있어라는 것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멘붕이어서 그 수업을 듣는데 너무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또 게다가 또 교과서라도 친절하면 모르겠는데 또 영어야.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동기들이랑 그래도 꾸역꾸역 했는데, 통계 시험을 보는데 서술형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을 못 쓰겠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난 안 되겠다, 이거를 못하면 나는 박사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진짜 자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실제로 이제 자퇴서까지 다 써놓고 교수님 사인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기들이랑 좀 고민을 많이 나눴는데 동기들이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줬고, 제가 그 당시에 되게 멘토링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런저런 분들에게 막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원 내에서 상담도 했었고, 인터넷에서 그런 진로 상담을 해주시는 멘토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 자기가 상담을 했던 거를 이제 내역을 공유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이분이 궁금해서 이분한테 이제 메일을 썼죠.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안 다닐 것 같고 이제 자퇴를 하는 게 맞는가 고민이 된다, 난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되게 블로그에 항상 되게 따뜻하게 답변을 해주시길래 좋은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진짜 엄청 날카롭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써주셨냐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다, 꼭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10년 뒤에 나를 원망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마쳤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자퇴를 해서 만약에 취업을 한다 한들 그 이후엔 또 어떤 고민이 있을지 모르는데 뭔가 하던 거를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오면서 생각했던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고 내가 그걸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령 내가 교수가 안 되고 박사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어진 자리에서 일단 최선은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적으로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과 이 외부에 있었던 이런 분의 조언, 그리고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들의 조언, 이 3가지가 좀 같이 좀 어우러져서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자퇴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석사만 하자로 마음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내가 너무 사회를 모른다? 회사에 대한 거 너무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됐든 직장의 경력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성격상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내가 논문만 본다고 회사의 것들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내가 대학원에 있었던 시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되게 박사 형님 누나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되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학교에서 너무 허들이 높다 보니,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넘는 과정들이 되게 쉽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사를 가도 교수가 되는 것도 졸업도 되게 쉬운 과정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 당시에도 되게
국내에는 계속 점점 자리가 좁아지니 해외를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되게 계속 좀 약점으로 좀 되게 다가왔고, 설령 교수가 되더라도 주니어 교수님들도 되게 많이 같이 세미나를 같이 들었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요. 정교수 이제 테뉴어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특히나 또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약간 연구 중심의 학교여서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게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연구가 되게 메인인 학교였어서 제가 생각했던 교수의 삶이랑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항상 학부에서는 연구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못 보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만 좀 많이 보지. 그러다 보니까 교수를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에 와서 보니까 가르치는 건 이거는 교수가 하는 일의 정말 일부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내가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가 좀 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박사를 하지 않기로 한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